안녕하세요. 진심편지연구소 대표 남은혜입니다. 어제 처음 동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은 보고 어떠셨어요? 여러분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어제 막 찍고 주변 친한 지인분들에게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처음 한 거 맞냐고 해주신 분도 있고 처음이 이 정도면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할 것 같다고 엄청난 응원을 정말 정말 많이 해주셔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제는 우리가 세도나 메서드 이름 기억하시죠? 세도나 메서드라는 책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평소에 우리가 감정을 많이 억누르고 그걸 잠깐 표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표출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해로운 방향으로 표출을 많이 한다는 내용을 읽었어요. 그래서 릴리징 흘려보내기를 통해 내 감정들을 다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어제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릴리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42페이지부터 읽어볼게요. 어제는 감정을 억압하는 방법이 있었고 표출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3의 선택, 흘려보내기가 있습니다. 흘려보내기. 억압이나 표출 같은 부적절한 기제에 비해 균형 잡히고 자연스러운, 즉 우리가 타고난 제3의 대안은 흘려보내기입니다. 바로 세도나 메서드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압력솥의 열을 낮추고 안전하게 그 내용물을 비우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억압된 모든 감정은 스스로 분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흘려보내기는 이런 욕구를 잠시 멈추게 하고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세도나 메서드를 통해 여러분은 억압과 표출 모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주 균형 잡힌 관점, 이를테면 흘려보내기라는 제3의 선택을 취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누가 막 이렇게 욕을 하면 가슴속에 참아야지, 난 어른이니까 하고 억누르거나 아니면 같이 막 너도 잘못했잖아 하고 욕을 하는 두 가지의 억압과 표출의 방법이 있었는데 제3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비록 억압과 표출에 관해 전문가 수준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흘려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짜 웃음은 저절로 흘려보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웃음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정말 배꼽 빠지게 웃었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미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봤을 수도 있고 친구와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뭔가가 재밌었을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재미를 느끼고 몸통 중간쯤 어딘가 깊은 곳에서 큰 웃음소리가 올라오는 게 들리고 그러고 나서 몸 전체가 위아래로 들썩거리기 시작하지요. 웃는 동안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이완되고 따뜻한 희열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 책에서 설명하는 세도나 메서드 과정을 활용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흘려보내기를 할 때 대부분 크게 소리내어 웃지는 않겠지만 이따금 미소를 짓고 진짜 웃음소리에서 비롯된 내면의 안도감 같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제는 그 잠깐의 표출의 방식으로 TV를 보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 수도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진짜 웃음이 핵심이에요. TV를 보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정말 즐거워가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웃음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뭐 의미 없는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웃겨서 막 깔깔깔깔깔깔 막 박장대소 할 때 있죠. 웃음이 큰 보약이라는 과학적인 그런 증거도 많이 있는 거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핵심은 웃음이에요. 웃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음,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잃어버린 열쇠나 반지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다 정작 자기 주머니에서 그것들을 찾은 경험이 있나요? 그런 일이 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을 샅샅이 뒤질 때 점점 더 긴장했을 것입니다. 너무도 절실해서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뒤져봤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도대체 어디 열쇠가 있는 걸까? 저는 특히 차키를 잃어버렸을 때 멘붕이더라고요. 출근은 해야 되는데 차키는 없고 시간은 가고 있고 마음이 되게 엄청 급해지죠. 음. 도대체 열쇠를 어디다가 두었을까? 하고 계속 되뇌입니다.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라 윗주머니에 손을 넣어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바로 그 순간 긴장과 걱정, 불안이 일시에 날아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어깨가 이완되고 안도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갑니다. 찾아야 돼, 찾아야 돼 하다가 주머니에 있었어. 다행이다. 이런 느낌. 이것이 여러분에게 흘려보내기 방법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좋은 A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꽉 잡고 있다가 이렇게 풀리는 느낌. 이게 흘려보내기의 느낌이에요. 점점 더 이 느낌이 뭔지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적용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애가 있다 저런 애가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자신의 지식이 절대 될 수가 없더라고요. 음, 여러분은 계속해서 읽을게요. 여러분은 세도나 메서드를 완벽하게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인식과 이완의 지점까지 곧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축하드려요. 심지어 자기 삶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오래 지속된 주제에 관해서도 말입니다. 해답은 바로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거예요. 다음 페이지 읽어볼게요. 또 한 예로 때로는 논쟁 중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군가와 열띤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논쟁에 정말 깊이 몰입합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이 옳고 자신의 관점이 정당합니다. 그때 문득 상대방의 눈을 봅니다. 막 이렇게 싸우다가 상대방의 눈을 가만히 볼 정신이 있나? 근데 가끔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읽어볼게요. 그때 문득 상대방의 눈을 봅니다.
순간 상대방이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자 곧 내면에서 뭔가가 이완되고 더 이상 여러분의 관점만이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잠시 논쟁을 멈추고 지금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에서 소개한 개념들을 마스터함으로써 자신만의 관점이 아닌 좀 더 큰 시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모든 갈등과 충돌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있던 갈등으로부터도 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흘려보내기의 효과.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흘려보내기를 했던 많은 순간이 기억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우연히 혹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때, 그리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흘려보내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세도나 메서드를 연습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던 이 능력을 다시 일깨우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집중한다면 의식적으로 흘려보내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심지어 앞에서 언급한 처량하고 일상적인 삶에서조차 흘려보내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의 도표는 저절로 일어난 흘려보내기든 의식적인 흘려보내기든 상관없이 흘려보내기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 여러분으로 하여금 흘려보내기와 억압 그리고 표출을 구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입니다. 책의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거꾸로 되어 있네. 잘 안 보이시겠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 수밖에 없죠. 읽어드릴게요. 흘려보내기를 연습할수록 여러분은 이 도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한 가지 항목에서만, 또 때로는 많은 항목에서 변화를 느끼겠지요. 여러분은 도표의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 억지로 자신을 몰아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 도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왼쪽에는 무관심, 슬픔, 공포, 욕망, 분노, 자존심 이런 걸 흘려보내면 오른쪽에는 용기, 수용, 평화의 상태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긴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흘려보내기를 했을 때 이완되고, 만약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흘려보내기를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혼란에 처했을 때 명료함을 느끼고, 죽음을 흘려보내면 삶을 느끼고, 무거움을 흘려보내면 가벼움을 느끼고, 다침을 흘려보내면 열림을 느끼게 되고, 수축을 흘려보내면 팽창이 되고, 비생산적인 것을 흘려보내면 생산적인 것으로 바뀌고, 비효율적인 것을 흘려보내면 효율적으로 바뀐다는 라고 합니다. 그런 표예요. 이런 표. 그래서 이게 왼쪽에서 예를 들면 부정적인 감정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억지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흘려보내기를 하면 당연히 긴장하면 이완하는
긴장하면 이완하는 쪽으로 바뀌는데 이걸 억지로 했을 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한 문제에 대한 생각을 멈추기 위해 강제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흘려보내기가 아닙니다.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떠올라요. 아, 나는 바보 같아. 바보 같아. 어쩜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계속. 계속 나서 안 되겠다. 이거 강제로 커트해야겠다.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결단을 내리는 건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억압하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결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딱 결단을 내렸어요, 만약에. 그런데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전혀 편하지가 않으면 이건 흘려보내지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확언으로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억지로 막 하는데 내 마음에서는 난 나 사랑 안 하는데? 난 내가 너무 미운데?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걸 억누르고 나 아니야. 나는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있던 생각들이 무시당하고 또 압력밥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확언 같은 것도 되게 좋지만 흘려보내기를 한 다음에 확언을 하는 게 훨씬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만약 강제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여러분 내면에서 불편한 마음이 자라나고 이내 긴장이 증가합니다. 감정의 변화 없이 행동만을 강제로 변화시킬 때 어떤 항목은 도표의 우측으로 움직일지라도 나머지 것들은 모두 좌측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감정들, 생각들, 뭐 행동들이 왼쪽에 있었잖아요. 그거에 딱 한 개만 강제로 결단을 내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이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궁금하시면 또 질문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도대체 의식적으로 흘려보내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흘려보내기를 연습할 수 있을까요? 흘려보내기의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볼게요. 흘려보내기의 5가지 방법. 흘려보내기에는 5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 5가지 방법은 모두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원치 않는 감정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타고난 능력을 되살려주고 잠재의식 속에 억압된 에너지를 사라지도록 해줍니다. 굉장히 멋지죠?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원치 않는 감정을 흘려보내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 감정의 중심으로 다이빙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넷째, 어떤 주제나 믿음의 양쪽을 전부 포용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존재를 깨닫는 것입니다. 5번째 방법은 흘려보내기의 마지막 방법으로서 제5의 길이라고도 불러요. 제가 5가지를 프리뷰 해드렸는데 이것만 듣기로는 이해가 안 가시죠? 당연히 그 뒤에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흘려보내기로 결정하기.
여러분이 간단하게 흘려보내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펜이나 연필 또는 작은 물건을 집어보세요. 펜을 하나 들어보고 잡아보세요. 이제 그 물건을 들고 아주 꽉 쥐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제한된 감정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손은 여러분의 의식이라고 가정하지요. 손은 내 의식이고요. 이 펜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 의식이 감정을 잡았어요. 잡고 꽉 잡았어요. 그리고 손은 다시 할게요. 그 물건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점차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막 이렇게 힘주고 있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제 손을 펴고 손바닥 위에서 펜을 이리저리 굴려보세요. 펜을 이리저리 굴려보세요. 여러분은 자신이 바로 그 물건을 붙들고 있는 주체이지 그것을 스스로 당신 손에 들러붙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이게 감정이 내가 아니라 나한테 이렇게 탁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놓고 싶으면 이렇게 툭 떨어질 수도 있고 잡고 싶으면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식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 또한 그 물건처럼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붙들고 난 후 그걸 우리 자신이 붙잡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일은 심지어 언어에서도 나타나지요. 우리는 분노나 슬픔을 느낄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I feel angry, I feel sad. 대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I am angry, I am sad. 발음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해는 가시죠?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스스로 감정과 동일시하는 잘못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매우 자주 감정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붙들고 나서 바로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잡고 나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고. 근데 사실은 나는 이렇게 감정을 굴릴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고 감정을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이제 그 물건을 놓아줘 보세요. 펜을 놓아줘 보세요. 흘려보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당신이 흘려보내자 그 물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렵나요? 전혀 아니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흘려보내세요 라고 말할 때 의도하는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이 즉 흘려보내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흘려보내는 방법, 감정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기. 똑같은 비유가 여기에서도 통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손을 편 채로 돌아다닌다면 펜이나 다른 물건을 달라붙어 있기가 아주 힘들지요. 이렇게 피고 있는데
펜이 어떻게 붙을 수가 있나요? 응? 마찬가지로 감정을 환영하거나 허용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의식을 열어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손을 피는 게 나의 의식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달라붙을 수가 없어. 그러면 감정이 스스로 떨어져 나가지요. 이렇게 잡고 있다가 내 의식을 이렇게 열면 떨어져요.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이 또는 연기가 굴뚝을 통해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자유롭게 우리를 통과하는 걸 허용하기보다는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 그 감정에 저항하거나 또는 그 감정을 억압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환영하거나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종종 그것을 완전히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한 예시가 나오네요. 계속 그냥 읽어볼게요. 저의 학생인 나탈리는 감정이 나타날 때 곧바로 알아차림으로써 힘들이지 않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회사원인 그녀는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불안에 떨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섬뜩한 장면이 마음속을 휘저으면서 공포에 휩싸였지요. 그녀는 출퇴근길에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흘려보내기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불안하니? 나 지금 불안해. 그 불안감을 최대한 느낄 수 있게 그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겠니? 좋아. 한번 해볼게. 나탈리는 짧은 사이에 공포를 극복했습니다. 공포에 저항하기보다 단지 그것을 허용함으로써 급박했던 호흡과 떨림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세 번째 흘려보내기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감정의 중심으로 뛰어들기. 이제 똑같은 물건을 잡은 뒤 그것이 최대한 커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상상하다 보면 그것이 마치 텅 빈 공간처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분자와 원자 사이의 공간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의 중심으로 뛰어들면 이와 비슷한 현상을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감정이라고 그랬죠? 이게 점점 엄청 커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빈 공간이 보이겠죠? 여러분이 감정의 중심으로 뛰어들면 이와 비슷한 현상을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흘려보내기 과정을 마스터할수록 여러분은 자신의 가장 깊은 감정조차도 단지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감정의 중심은 우리 대부분이 추측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거나 어둡지 않습니다. 텅 비어있고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같은 손가락으로 비눗방울을 찌르면 어떻게 되나요? 비눗방울이 있는데 톡 하면 터지죠? 터지지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감정의 중심으로 뛰어들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감정으로 그래, 감정을 느껴보자 하고 감정을 계속 그냥 그대로 느껴보는 거예요. 더 느껴보는 거예요. 더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톡 터질 때가 있어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감정의 중심으로 뛰어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만의 시간을 내서 홀로 내면에 집중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는 아주 강렬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흔한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여러분이 언짢은 소식을 접했다고 칩시다. 진한 공포나 슬픔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습니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최대한 감정을 이완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이 감정의 중심은 무엇일까? 내가 의식 속에서 이 감정의 중심까지 갈 수 있게 허용해 주겠니? 허용해 줄 수 있어? 내가 이 감정 속으로 뛰어들도록 허용해 줄 수 있겠어? 나한테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아마도 자신에게 맞는 자기만의 질문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감정의 중심으로 다이빙에 들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단순히 그 감정의 중심은 무엇일까 하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다양한 이미지와 감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감정이 확대되고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해주세요. 내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감정을 더 깊이 느껴보는 거예요. 더 깊이 느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나에게 한번 물어봐요. 내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나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괜찮아? 그럼 한번 더 느껴볼까?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정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뛰어넘어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준비가 됐을 때, 딱 마음을 먹었을 때 용기를 내서 다독여 가면서 못하겠으면 안 들어가도 돼요. 안 들어가도 돼. 근데 나한테 한 번 더 물어봐 주는 거죠. 내가 더 감정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괜찮아? 많이 아팠지? 감정을 더 느껴봐 줄 수 있겠니? 감정의 중심으로 더 들어가 볼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면에서 무언가가 풍선처럼 터지는 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또는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지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면의 평화가 느껴질 때 자신이 드디어 그 감정의 중심에 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을 기억하세요. 만약 감정이 여전히 강하거나 혹은 더 증가했다면 여러분은 그 중심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감정 속으로 뛰어들어 가는 것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거나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감정의 표면을 지나 진정한 중심에 도달하도록 스스로를 허용한다면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야. 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한번 느껴봐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도 했어. 나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힘들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수도 있고, 갑자기 분노가 엄청 커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같이 있어 드릴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화이팅!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감정의 표면을 지나 진정한 중심에 도달하도록 스스로를 허용한다면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내 학생이었던 마지가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이제 또 예시가 나와요. 마지라는 학생인가 봐요. 마지가 우리 교실에 처음 왔을 때 그녀는 매우 슬픈 상태였습니다. 10년 넘게 간직한 슬픔이었지요. 그 슬픔은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감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휘말리지 않고 그 슬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한 질문들을 그녀에게 했고, 처음에 그녀의 슬픔은 증폭되었습니다. 그녀가 울음을 터뜨리자 저는 감각과 이야기를 넘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 격려했습니다. 이윽고 마지는 깜짝 놀랄 정도로 단 몇 분 만에 심오한 평화 상태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자신이 슬픔을 피하려고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슬픔의 바다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슬퍼서 그 슬픔을 느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나는 슬픈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더 슬픔을 느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야. 마지는 흘려보내기를 한 뒤 슬픔은 항상 표면에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피하려 했던 것이 사실은 바로 사랑의 바다였던 것입니다. 슬픔만 가득했던 표면을 지나 내면 깊숙이 들어감으로써 평화로운 사랑의 바다를 만난 것입니다. 벌써 37분이나 했네요.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흘려보내기의 5가지 방식에 대해서 저랑 오늘 이야기해봤는데, 내일은 기본적인 흘려보내기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의 흘려보내기를 한번 직접 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링크 보시면 진심편지 아카데미 링크가 있어요. 거기에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은 해보고 나서 느낀 점들을 한번 공유해 주세요. 제가 봐보고 나중에 모아서 한번 유튜브에서 질문에 대한 답도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았죠. 헤어지기 되게 아쉽다. 여러분 또 만나요. 오늘 함께한 영상이 되게 마음에 와닿고 공감하고 또 자기한테 적용해 보고 싶다.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 하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내일 또 만나요. 내일인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해요.